먼저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 김명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번역을 전문으로 하신 중국 번역가신데요. 김태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그럼 김태성 선생님과 김명호 선생님은 원래 친하셨겠군요.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명호 선생님의 놀이터는 중국 전체이고 저의 놀이터는 베이징 정도로 되고. 중국인 이야기 첫 번째 건 책도 표지가 참 재밌었거든요. 것도 뭔가 얘기거리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건의 표지 역시 그림이 만만치 않아요.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. 49년 초에 중국 인민 해방군이 그게 이제 그 북경을 압박합니다. 이 화북 일대를 갖다가 점령하고 그때 그 양자강 이남에는 중국의 당시 정통 정부였었던 국민당 정부가 남쪽에 그때 내려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랑 중국의 공산당의 지도부들은 석가장이 아니라 서배파에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소련의 스탈린은 모택동이라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을 안 믿었었거든요. 도대체가 이놈들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것들이 진짜 마르크스주의자냐 아니면은 중화민족주의자들이냐 한참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을 한 명 서배파로 보냅니다. 그때 서배파는 교통도 형편없었던 데죠. 그러다가 서배파에서 가까운 데 성남장 모택동은 성남장에 한동안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했을 때인데 그때 중국인들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물러 놨는지 어떻게 꼬셔놨는지 거기에서 스탈린이 모택동에 대한 의심이 약간 좀 풀리기 시작하죠. 그래도 하여간에 남쪽은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스탈린은 남쪽으로 중국 인민 해방군이 양자강을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그냥 못 넘어가게 해요.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남북으로 분할시키듯이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도 완전히 중국을 갖다가 분할시키려고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미국에서 활동하던 유화 작가 천이 페이, 진일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린 남경의 총통부 그냥 거기다가 깃발 올리는 장면 흔히 그 그림을 갖다가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림보다는요. 네. 그 그림보다는 저는 이 그림이 더 대표적인 그림 같습니다. 남경을 갖다가 점령했었던 나라의 호해를 갖다가 북경인들이 보고 있는 장면. 이 장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. 제가 보기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적이 딱 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지 장모가 결혼 자꾸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모가 일본으로 도망가 버려요. 이놈 한번 나가고. 이거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승무원이죠.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좀 무식하게 생긴 거예요. 이 사람이 이렇게 원래 안 생겼는데 이 사진이 그래요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 딸 아마 순원이 그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모습이죠. 그게 이제 장인이 사위한테 절한 유명한 얘기. 맞아. 그거 보면 손문은 대단히 좀 뻔뻔하고 파렴치하면서도 좀 담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, 제가 보기에는 성문은요 나중에 장개석이 집권을 안 했었더라면은 국부 소리 듣기는 아마 좀 힘들었을 겁니다. 이 사진이요. 이거. 이게 그래가지고 1927년도에 장제스가 공산당 숙청 들어가고 공산당 지하로 들어가고 그게 1927년 4월 달이니까요. 4월 달이고 그때 이제 숭칭님은 남편의 유지 계승한다 해가지고서 소련으로 가죠. 그때 갈 적에 이 사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 이게 누구냐면은 다들 국공양당의
저 뭡니까 그 혁명가들을 배출한 그 황포군관학교. 이게 황포군관학교 저 동기의 회장입니다. 등연달 이게 바로 등연달. 이때 간 적에 그 등연달하고 그 다음에 그 민국 4대 미남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그 진우인과 같이 갑니다. 그 진우인은 그 트리니다드 타바고 출신인데 그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. 손문에게 그 국공합작을 갖다가 권했고 그거 잘생겼습니다. 그 진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.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하고서 저 등연달과 진우인이랑 같이 가죠. 1990년에 그때 제가 그 홍콩에서 그때 그 홍콩의 그 명보월간 저 그 유명한 그 무협 소설가 그 김용희가 내던 그 신문에 그 명보월간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 여자 얼굴이 막 이렇게 나고서 이게 글이 쫙 나오는데 뭐 이쁜 여잔데 야 이거 뭐 절세 극이더라고요. 게다가 돋보이는 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모 대통령 영어 선생이었었고 유엔 대표도 했었고. 한때 뭐 스튜어데스도 하지 않았나? 그건 안 했어. 우리나라에 그 영화 감독 왜 저거 저거 메란판 같은 거 영화 만든 그 천카이거의 그 장모예요. 이 저거 이달은 말입니다. 이달은 저희 그 중국 공산당 처음에 1921년도 7월달에 저 상해에서 그 중국 공산당 그 처음 그 창당대회 할 적에 그때의 그 산파열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의 그 대표적인 그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. 나중에 이 사람이 저 뭡니까 그 무한대학 총장 시절에 모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인데 이날도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서 물어본 게 야 왕회원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다고서들 그러죠. 이제 그 황제제도가 폐지시키고 이제 뭐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뭐하니 저게 중국에서의 그 첫 번째 그 공화국의 문을 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원세계입니다. 또 원세계는 그 간접 선거지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그总统이었었고 소련에서 스탈린도 중국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스탈린도 저 무슨 뭐 선문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손잡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. 그 스탈린이 가장 손잡으려고 처음에 했었던 사람은 저 그 군벌 중에 하나 했었던 그 오페부였었고요. 그랬는데 그거 우습게 보고서 덤벼들었는데 어떤 무슨 저 지하자원이나 이런 거 채굴권들은 다 줘도요. 영토 문제, 특히 몽고 문제, 영토 문제에 대해서들은 뭐 영토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담벼락이었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오페부를 갖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로 그렇게 그 잡으려고 했었던 게 장개석입니다. 뭐 모택동이고 이런 것들, 뭐 순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없어. 그냥 그 장개석. 이 스탈린의 그 장개석에 대한 그 미련은요, 이건 거의 그 스토커스춘들이 겁니다. 아무리 장개석이 뭐 공산당 뭐 수천 들어가고 뭐 해도 끝까지 그냥 장개석. 장개석은 그 손문이 추구했었던 그 혁명 노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뭐 그걸 그냥 짓이겨 버렸지만은요,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손문 사상의 계승자를 하죠.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인물은 좀 아깝다. 그런 인물 없을까요?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한세상 살다가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런 거죠. 뭐 저들만 그러겠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 다들 보면 결국 많이 막판에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극이구나 그런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서도 간 사람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적에 그저 웬만한 것도 그냥 웃어버리고